양령은 앵커는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몸이 좀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쉬워서 왜 물어보세요? 사실 금요일 같은 날은 네. 더 일어나기가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낮에도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좀 춘곤증이 밀려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이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계절 탓이기를 한번 바라보면서요. 정재주 기자와 오늘 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예.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나요? 춘곤증이라고들 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시면 되게 깜깜했단 말이죠. 맞아요. 무서울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미 많이 환해졌어요. 해가 좀 밤새, 길어졌어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해도 일찍 뜨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힘들단 말이죠. 그 춘곤증이 범인입니다. 춘곤증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따뜻한 봄 날씨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식곤증과 겹쳐서 참기 힘들 정도로 졸립니다. 잠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합니다. 아예 이럴 때는 잠깐 자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똑똑한 방법부터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봅니다. 오늘 아침 좀 쌀쌀하지만 불어오는 봄바람도 상쾌한 봄. 하지만 이때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춘곤증입니다. 봄에 오니까 좀 나른하고 좀 피곤하고 그래요. 봄이 되니까요. 밥맛도 없고 좀 몸도 무거워지고 졸리기도 많이 졸리고 그러네요. 춘곤증은 한자로 풀이하면 봄에 느끼는 나른한 상태를 뜻하는데 춘곤증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춘곤증은 의학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3월에 2주 정도의 피로감, 졸림, 나른함, 또 식욕부진,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졸리는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른하고 잠이 쏟아져서 고민이라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우리라서 그런 건지 차에서도 자고 전철 안에서도 서 있는데도 졸리고 TV도 끝까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재밌는 것도.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뇌파 검사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평상시와 잘 때의 뇌파를 비교해보면 평상시에는 진폭이 작고 선이 굵은 데 비해 잘 때는 진폭이 크고 선도 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즘같이 춘곤증을 겪을 때 뇌파는 어떨까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뇌파, 잠든 뇌파가 함께 보입니다. 이런 뇌파는 바로 졸릴 때 나타납니다. 봄이 되면 겨울보다 해가 일찍 기상하기 때문에 본인이 침대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라도 뇌는 먼저 깨게 되죠. 그 20, 30분 먼저 깬 졸려움이 점심 식사 이후에 주간 졸려움으로 표현되는 게 춘곤증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곤증을 예방하는 데는 가벼운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단체 체조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한 회사를 찾았는데요. 안내방송에 따라 8분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체조를 하면 춘곤증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 체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상쾌해집니다. 춘곤증은 점심 식사 후 식곤증과 겹쳐 더 심해집니다. 눈꺼풀은 내려앉고 집중력도 뚝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기려 하지 말고 아예 낮잠을 자면 좋습니다. 짧은 낮잠은 긴장과 피로를 감소시키는데요. 이때 커피를 마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섭취 후 15분에서 20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면 오히려 개운함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잘 때 자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엉덩이는 의자 등받이 쪽으로 깊숙이 넣고 고개를 숙이면 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머리 받침에 기대거나 목 베개를 사용합니다. 엎드려 잘 때 책을 쌓아 베개를 만들면 등이 덜 굽어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책상과 몸의 간격도 중요한데요. 왼쪽 화면 같은 경우는 책상과 몸의 간격이 좁을 때고요. 오른쪽은 넓을 때입니다. 왼쪽 화면처럼 몸을 책상 쪽으로 최대한 당겨 간격을 좁혀야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산책도 춘곤증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많이 쬐을 수 있는 낮에 20분 정도 산책하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 피로해소는 물론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음식으로도 춘곤증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는 달걀과 생선, 붉은 고기, 바나나, 우유 등은 가급적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 성분 중에 아미노산 성분으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면 잠이 오게 되는데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 약간 적게 든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춘곤증으로 식욕이 없고 또 몸이 무겁다면 제철 봄나물이 딱인데요. 방풍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입맛도 돋웁니다. 살짝 데친 나물에 된장, 고추장, 마늘을 넣고 무칩니다. 이때 방풍나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마늘을 적게 넣어주면 됩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유채로 이번에는 겉절이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고춧가루와 까나리 액젓, 마늘, 다진 파로 양념장을 만들고요.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서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제 무쳐볼까요? 유채를 데치지 않고 생으로 조리하면은 아삭한 식감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채나물 겉절입니다. 주먹밥은 어떨까요? 밀가루와 백미보다 도정하지 않은 쌀인 현미가 춘곤증에는 좋습니다. 현미만으로는 주먹밥이 잘 뭉쳐지지 않으니까 백미를 조금 섞어서 30분 동안 불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식감도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들기름 두른 후 마늘과 소고기를 볶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념된 방풍나물이 주먹밥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고기를 볶을 때는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현미밥에 볶은 소고기와 방풍나물, 참깨를 넣어 섞은 후 주먹 크기로 잘 뭉치면 됩니다. 춘곤증으로 입맛 없을 때 별미로 좋겠죠. 견과류처럼 단단한 걸 씹는 것도 좋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몬드라든가 호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뇌에 들어가는 혈류량을 높이게 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후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더 고소해집니다. 여기에 시럽과 설탕, 시리얼, 크랜베리를 넣어 골고루 섞이도록 볶은 후 시럽이 굳기 전에 틀에 담아 모양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굳히면 완성되는데요.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면 가지고 다니기도 간편해서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나른하고 피곤한 봄의 불청객 춘곤증 참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활기찬 봄을 즐길 수가 있겠죠.